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위 20%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살아간다. 사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뭔가 뒤처진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상위 20%. 사람들이 보면 뭔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 평범한 삶을 많이 원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은 사실 평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거를 하면 50%의 삶인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범함은 보통 상위 20% 안쪽에 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평범하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뭐 수도권에 30평짜리 아파트, 빚 없는 아파트, 아니면 빚 없는 자동차, 억대 연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는 20%가 아니라 10% 안쪽이에요. 10% 안쪽.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평균의 삶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 왜 높은지 아세요? 자꾸 미디어 같은 데서 뭐 내 집 마련 같은 걸 자꾸 수도권 기준 잡으니까, 물론 그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삶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런 거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게 아닌데, 그걸 못 가면 난 불행하다, 난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지만 가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소수입니다. 소수. 객관적으로 억대 연봉 보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근로소득자 중에 한 5%만 가능한 돈이에요. 5%. 20명 중에 1명. 소수입니다. 소수. 누구나 그 돈을 벌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을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연봉 5천만 이상 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난 중소기업 다니면 무조건 불행한 걸까? 불행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자꾸 중소기업 다니면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살면 돼. 근데 자꾸 뭐 억대 연봉 뭐 버는 그런 대기업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대기업 갈 수 있냐고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걱정 없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다니면 걱정이 많아. 왜냐? 대기업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쉽게 내칠 수 있는 게 대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희망퇴직 같은 거 보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어떻게 정리하려고 혈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억대 연봉에는 있는 그만큼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통 일반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 내가 회사 그만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닌 시간보다 앞으로 다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회사 내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면 짐 싸들고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억대 연봉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억대 연봉 평생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억대 연봉 벌었다고 10년, 20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억대 연봉 살짝 만졌다가 성과 안 좋고 회사에서 어려우면 그냥 내쳐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요. 누구나 그런 상위권의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벌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월급과 한계에 맞게 살면 돼. 무조건 서울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서울에 사는 분들이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왜냐? 서울에 산다고 왔지만 내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뭔가 차별받고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느끼잖아요.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서울에 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살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지옥철 경험해야 되고, 주가 불안정한 별로 좋지도 않은 방을 비싼 돈 주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보다 나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워낙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라이도 굉장히 많고, 지방에서 보지만 또라이도 서울 가면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심하다는 것도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거라면 그 안에서 뭔가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중소기업 다니면,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마냥 뭐 자책하고 책망하기보다
내가 중소기업 다닌 만큼 어차피 이 회사는 쭉 다녀야 되고, 그럼 이 회사를 쭉 다닌다고 했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며, 내가 이 안에서 뭔가 햄버거 찾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나보다 잘 보는 사람 자꾸 부러워하면서 열등감 느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고 난 나대로 인생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몬다고 나도 덩달아 좋은 차를 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서울 산다고 나도 서울 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환경에 맞게, 여러분 직업에 맞게, 여러분 소득에 맞게 거기에 어떤 좀 삶을 최적화시켜서 여러분 입맛대로 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처럼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아껴 써야겠죠. 그리고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을 경우 일단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쭉 다녀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다닌 환경에서 내가 만족하고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그런 것도 좀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나보다 자꾸 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진 게 좋아. 뭐 저 사람도 삶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굳이 위로 본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낄 뿐이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원래 같으면 부자들의 삶에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미디어나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부자들의 삶이 알려지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돼. 사람들이 한 번 보다 보니 계속 보게 돼요. 뭐 아니면 강남에 뭐 좋은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용산에 그런 고급 빌라 같은 거 본다거나. 옛날 같으면 그런 게 공개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런 데는요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외부인이 출입이 안 됐고 안에 어떻게 생긴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거는 너무 정확하게 다 나와요. 뭐 아파트 평면도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환경이라는 게 영상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보게 돼 있어. 보잖아요. 그 보고 나서 내 집 보잖아. 아, 내 집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이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라 뭔가 환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어제 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진 거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집이라도, 내가 가진 직장이라도 소중히 해야 돼. 내가 이 직장 다니고 있는 게 어디야. 그래도 내가 뭐 집이 뭐 비싼 집은 아니지. 그래도 두 다리 뻗고 낸내망 잘 되고 뭐 살아간 딱히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런 집 살고 있는 게 어디야.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으로 위로하지 마시고요. 요새 300 밑으로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주위만 받아요. 사람들 받고 살려면 최소 400은 벌어야 합니다. 라고 좀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댓글을 적으셨네요. 자, 평균의 함정 위로하지 마라. 평균은 함정이 있습니다. 왜 함정이 있냐? 보통 평균 소득 같은 건 문제가 뭐냐? 평균이 사실 평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균이 중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균과 중간 헷갈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따로 보죠. 생각보다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은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국의 평균 소득은 한 360만원 나옵니다. 남녀 합쳐가지고 360만원.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주식값으로 보게 되면 250만원 나옵니다. 110만원 차이가 나요. 이거 적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식값은 뭐예요? 딱 50%. 1등에 100등까지 있으면 딱 50등.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수예요. 그 사람의 소득이야. 평균 소득은 내가 봤을 때 한 상위 한 30% 정도 되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나온 360만원도 이걸 세금을 떼버리면 314만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야. 이게 30%예요. 상위 30%.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뭐 노인분들 다 포함하는 거죠.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평균 소득은 왜 높냐? 일단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적게 버는 사람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 뭐 억대 연봉, 수십억대 돈 버는 사람, 수백억대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높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위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350만원 벌어.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적게 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걸 뭔가 위로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요새 300명 버는 사람 별로 없다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 거야. 뭐가 적습니까? 절반이 넘는데. 특히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300 이하로 돈을 버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많이 번다고 다 많이 버나? 내 주위만 봐도요? 님 주위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님 주위에 뭐 한 500명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보통 이런 분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 치고 대단한 사람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올려치기 하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 주변도 하시는 분들. 님 주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보면 이런 주위에 뭐 어쩌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두 명 있죠. 잘된 케이스. 친구 중에 잘된 케이스 한두 명 있잖아.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전문직 가진 사람 있을 거야. 그 한두 명 올려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한두 명이 잘 나간다고 나머지 친구가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러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 얼마나 아는데요? 그 주위 사람들 돈 버는지 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 보여줍니까? 원천적으로 다 보여주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보면 실제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보면 월급을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00 버는데 400 번다고 뻥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안 할 것 같아? 그 말 믿습니까, 순전히? 그럼 님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번다고? 온라인인데? 그냥 글뿐이잖아요. 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고요. 님 주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나이 먹고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 주변 사람 뭐 잘 나가는 몇 명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다 잘 나가기만 합니까? 제발 일단 좀 지식하지도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좀 댓글 좀 적지 마요. 요즘 온라인 보면 진짜 제정신으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자꾸 뭔가 올려치기 못해서 안달인 것 같아요. 올려치기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올려치기 왜 하는 거야? 내 현실이 별로 볼품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몇 단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단하고 뭐 돈을 많이 벌면 올려치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온라인에서나마 내가 좀 대우받고 싶어서 올려치기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분들 유튜브 채널 올려치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 쪽줄 테니까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변만 보지 마세요. 주변만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전체 통계를 왜 봅니까? 제가 통계 수치 왜 보여드리나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주변에 얼마 된다 그래? 니 주변 뭐 전국에 한 인구 중 몇 명 됩니까? 0.00001% 아닙니까? 그거까지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몇 명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판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똑바로 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주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인간들 없어요. 능력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인도 능력이 좋지 않은 거야. 앞으로 이런 댓글 달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